국정조사 시작부터 삐끗이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강대강 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오늘까지 시한 뒀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오늘까지 뭐 파면 또는 경질하라. 이게 지금 야당, 민주당 지도부가 시한 설정을 했어요. 오늘까지 답을 달라. 안 하면 단독으로 뭔가 진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요. 여기 보시면. 해임 건의안 탄핵소추 시사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아니 제사 지내기 전에 제밥부터 먹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거 의미가 담고 있네요. 제사 뭐 제밥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그래서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엔 선긋기를 했다 그러나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예산도 있고요, 정부조직법도 있는데 이게 좀 난항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까지, 즉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까지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제밥부터 먹어치우려는 꼴입니다. 일단 이상민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점잖게 말하는 것 같지만 듣고 보면 굉장히 험하거든요. 지금 내용들이요. 일단 홍종민 의원님. 그러니까 오늘까지 시한을 줬어요. 지금 야당에 민주당에서.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전혀 반응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카드로 가는 겁니까? 사실 지금 그 서울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압사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뭐 재난안전 총괄을 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인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그 재발방지 TF 단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특수본에서 많은 수사를 하고 있고 행안부까지도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 이상민 장관 집무실은 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말고도 이제 특검도 같이 동시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수사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의 그 협조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런 정치적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도 국민적인 여론이 지금 이상민 장관 왜냐하면 이 여러 참사가 있을 동안 뭐 총리라든가 뭐 행안부 장관의 그런 사임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정부에선 유독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은 일단 고민하겠다는 걸로 들리네요. 뭐 어떤 입장을 당장에 좀 내기보다는 오늘까지가 시한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정도에는 민주당도 어떤 입장을 내겠네요. 지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단독으로라도 보통 처리할 책임을 묻겠다 좀 그랬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홍석준 의원님. 네. 여기 기사에 보면은 야당이 만약에 뭐 경질 파면 안 하면 해임 건의안 탄핵소추 할 수 있다 이런 거 시사했거든요.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불참으로 또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국정조사를 어렵게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합의가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그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 내지는 해임 건의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좀 국정조사의 목적에 맞지 않다. 국정조사를 하려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강제력이 있는 경찰 수사보다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제대로 좀 조사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책임자를 좀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로 여야 간에 지금 시작을 했는데 시작도 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분야의 가장 그 현재 그 관련된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을 해임 내지는 탄핵 소추한다는 것은 이미 선을 딱 긋고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국정조사 이후에 결론적으로 어떤 내는 문제고 또 그 중간에 국정조사가 만약에 일어난 예. 중간에 또 이상민 장관이 본인 스스로 또 정치적인 또 거취를 표명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국정조사 합의를 끝내자마자 또 이 문제를 꺼낸다. 저는 이것은 국정조사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을 지금 위배하는 민주당의 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태도가 그 위배하는 태도가 계속 간다면 국정조사 보이콧 이런 거는 감안을 안 합니까? 민주당에서는 감안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감안하는 건 아닙니까? 저희들은 뭐 어차피 합의를 한 것이고 예. 또 국민들에게 어쨌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하려는 그런 어떤 자세로 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다. 뭐 이렇게 따로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뭐 지난 금요일 만찬 얘기 최근에 국정조사 관련된 이상민 장관 관련된 여야 대립된 모습까지 쭉 소개해드렸거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여기에 모든 게 아마 이 현상에 녹지 않았을까요? 말꼬리 정쟁에 싸늘한 민심, 호감도 3분의 1이 넘는 정당 없음. 최근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또 호감도 조사한 결과도 나왔거든요. 근데 호감도하고 여론조사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호감도니까 조금 괜찮게 본다는 뜻이 돼요. 좀 애정 있게 본다. 그리고 뭔가 잘하리라고 기대도 한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호감도에는. 그런데 이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건데 역대 가장 낮답니다. 지금 정당들이요. 여기 보면 민주당은 32%, 국민의힘은 28%, 정의당은 23%. 이게 호감도거든요. 여야 비호감도는 그럼 거꾸로 되면 비호감도잖아요. 비호감도는 넉 달 전보다도 오히려 올랐다. 그러니까 다 별론 거예요. 그냥 다들. 그냥 다 그저 그렇고. 자, 그런데요. 이거 여야 의원 두 분께 오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이 이슈 드리고 있는데 일부씩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 우선 홍정민 의원이 지금 특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일 너무 못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무책임하다. 국정조사도 안 하려는 거 억지로 한다. 뭐 이렇게 계속 비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급부로 민주당의 호감도가 늘어나야 되는 게 통상적으로 생각이거든요. 근데 안 높아집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예, 뭐 제가 국민들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예. 제가 본 관점에서는 아마 민주당이 대선에서도 그렇고 예. 그리고 지선에서도 참패를 했습니다. 예. 대선은 뭐 아슬아슬하게 졌긴 했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판하는 국민들 보면 예. 아마 뭐 경제 정책이라든가 뭐 부동산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전 정부 때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뭐 언론 탄압도 하고 비속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바꾸는 예. 부분, 거짓말 논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에는 뭐 민주당도 비슷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그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에 대해서 더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아까도 예. 제가 윤석열 정부가 아젠다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뭐 민주당은 정말 잘 하고 있느냐? 무슨 정책 아젠다가 뚜렷한 게 있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들의 신뢰를 아직도 받지 못해 보이는 모습이 저도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저도 민주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정민 의원께서 우회적으로 약간 반성문을 쓰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 약간 민주당이 이런 게 부족합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요. 자, 이번에는요. 홍석준 의원님 그래프 좀 봐주세요. 뭐 조사 때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만 최종 결과 나온 게 요거 11월 써 있는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숫자적으로 좀 낮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인데 호감도가 제일 야당보다 낮아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 민주당은요,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극에 달았다는 평가를 바꾼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호감도가 30%도 안 되게 나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집권 여당으로서 특히 지금 국민의 삶과 가장 관계가 깊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예. 문제에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어떤 대안을 지금 제대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관련돼서 국민들의 경제적 삶이 너무 지금 현재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이제 여당의 어떤 지지율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12구 그 이태원 참사라든지 예, 이런 예. 어떤 국가적 재난 상황도 역시 집권 여당에게는 뭐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뉴스가 되겠죠. 제가 그 이제 공무원 생활하다가 정치를 하면서 이 느낀 게 예. 사실은 이제 양당이 마찬가지인데 진지하게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런 어떤 정책 이슈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꾸 이제 언론에 어떤 정쟁성 이슈라든지 예, 예. 말꼬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좀 된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뭐 정책을 하더라도 사실 그런 부분은 또 파묻힌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누적적으로 또 쌓이다 보니까 예, 예. 국민들에게 정당의 좀 호감도가 조금 떨어지고 특히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예. 소위 말하는 확정 편향적인 그런 정보가 하다 보니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예. 특히 또 일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이용을 해서 예, 예. 좀 자극적이고 어떤 설사 나중에 거짓말로 탄로가 나더라도 예. 그런 이슈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특정 진영에 이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슈가 자꾸 이제 예. 그런 또 이슈로 몰리다 보니까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의 좀 지지도 호감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윤경호 의원께서 좀 발언 기회 그 요청하셨어요. 이런 예. 민심이 그러면 어떻게 표출이 돼야 될 거냐. 이렇게 예. 거대 야당들이 실망감만 주는데도 선거철 가면 특히 국회의원 선거, 예. 지방선거 마찬가지죠. 가면 결국 이 두 정당밖에 찍을 데가 또 없다. 그렇게 또 선거가 군소정당들은 나오고. 예, 예. 표만 분산시킬 예, 예. 뿐이고 결집력이 없다. 그럼 뭐죠? 선거법을 결국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예. 대통령이나 지자체장 뭐 등등은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경우는 이렇게 거대 양당이 지역별로 또는 뭐 진영별로 나눠 먹는 거를 그대로 안위하지 말고 예. 정말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예. 뭐 중대선거구제든 아니면 비례대표제 뭐 꼼수로 실컷 욕만 먹었습니다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중요한 건 그 밥그릇 나누기를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예. 정말 객관 중립 제3자들이 1년 사시사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예, 예. 필요한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거철에 하는 얘기입니다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런 식의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도를 반영해서 예. 유럽의 몇몇 나라나 미국의 뭐 조지아주 같은데 인도 일부 지자체 이런 데서 도입해 놓은 제도인데요. 투표용지 맨 아래 노타라는 게 있습니다. 오. None,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None of the above. 위에 있는 후보 누구도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든다 다. 마음에 안 든다. 아. 거기에 도장을 찍는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정당 정치, 기존 예. 정치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표출하는 예. 건데 그런 선거 방식 자체를 기존의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런 민심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표출이 돼야 될 거냐. 이렇게 불만만 예. 표시하고 말면 그럼 정치 발전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두 정당이 반성하나요? 반성 안 하죠. 기득권인을 가진 거대 예. 양당이.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려면 결국 선거법부터라도 예. 고쳐라. 선거법부터라도 고쳐야 중소정당들이 설 땅을 마련할 수 있다. 촉구합니다. 근데 잘 안 바뀌죠? 이럴 때 정치권에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적대적 공존입니다. 서로 적으로 삼는데 알고 보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치권 이 표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